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그래서 은퇴하면 일을 접어야 한다? 한 번 깎이면 그 돈은 영영 사라진다? 2026년에는 셋 다 대부분 틀린 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기준이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이 안 되면 아무리 일해도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이미 깎였던 분들도 그 돈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연금 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새 기준부터 깎이는 계산법, 작년 환급, 그리고 깎임을 피하는 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뒤에 나올 소득 계산법 하나만 알아두셔도 괜히 겁먹고 일을 그만두는 실수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원래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가 됐는데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최대 5년 동안 일부를 깎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A값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으로 2026년에는 약 319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내 소득이 이 A값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A값을 넘는 것만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A값보다 200만 원을 더 넘어야 그때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519만 원입니다. 즉, 월 소득이 519만 원이 안 되면 일을 아무리 해도 연금은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로 연금 받으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기준 아래라 깎이는 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퇴하고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 늘었는데 소득 좀 생겼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겁먹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짚겠습니다. 방금 말한 519만 원은 여러분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 떼기 전 월급도 아닙니다. 여러 공제를 뺀 다음에 소득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더한 다음 일한 달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따집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분을 계산해보면 공제를 빼고 남는 소득이 월 31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A값 310주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연금은 한 푼도 안 깎인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좀 된다고 지레 겁먹고 연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는 주의하세요. 소일거리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이 소득에 들어갑니다. 연금 받으며 일하신다면 내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즉 지급 개시 연령부터 따집니다. 이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1961년에서 1964년에 태어나신 분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그 나이부터 최대 5년, 그러니까 대략 68에서 70 무렵까지만 소득을 따지고 그 뒤로는 아무리 벌어도 전액입니다. 그럼 정말로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연금을 통째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A값을 넘은 초과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조금씩 깎일 뿐입니다. 초과분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면 15만 원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면 30만 원대, 400만 원을 넘으면
50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630만 원이라 A값을 넘긴 초과분이 약 312만 원인 분이라면 감액은 30만 원에 초과분의 일부를 더해 대략 32만 원입니다. 원래 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67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이건 월 소득이 630만 원이나 되는 소득이 꽤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받을 연금의 절반보다 더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최대 5년까지만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깎인다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은 깎이지도 않고 깎여도 잠깐 일부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변화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연금이 깎이는 5년 동안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때 얹어주는 부양가족 연금까지 함께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이 부양가족 연금도 다시 받게 됩니다. 작년 것을 돌려받으실 때도 부양가족 연금까지 같이 정산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새 기준은 사실 작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번 소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옛날 기준으로 연금이 깎였던 분이라면 그 깎인 돈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소득 509만 원이 안 됐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이 환급은 7월 말부터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에 처리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과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득이 정말 높아서 깎임을 피하고 싶은 분을 위한 방법입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금을 지금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인데 미루는 동안 한 달에 0.6%씩 1년이면 7.2%가 붙습니다. 5년을 다 미루면 연금이 36% 늘어납니다. 게다가 5년을 미룬 뒤에는 소득이 많아도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재직자 감액으로 덜 받은 돈은 연기연금과 달리 나중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덜 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높아 오래 깎일 상황이라면 차라리 연금을 미뤄서 더 키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미루기 부담스러우면 절반만 받고 절반은 미루는 것도 됩니다. 2가지만 더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기 노령연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일부를 깎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지급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직자 감액과는 아예 다른 규정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둘째,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월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이래도 연금은 한 푼도 안 깎이고 깎이더라도 최대 절반까지 최대 5년만이며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 뒤 금액이고 작년에 깎인 분은 7월 말부터 자동으로 돌려받으며 소득이 아주 높다면 연기연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일이 무서워 연금을 미루거나 연금 때문에 일을 접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깎이는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 그 연계 감액의 진짜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